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시지에 네 했다고 알바 잘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무슨 일인지 한번 같이 메시지 내용을 보시죠. 이번 주 토요일 13시부터 출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으로 시작돼서 근무시간, 휴게시간 관련 안내도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그랬는데 채용될 뻔했던 분이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대답이 네 한마디인가요? 다른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글을 올린 분은 이 짧은 대답과 함께 채용을 즉시 취소당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좀 더 길게 썼으면 취소 안 당했으려나요? 예라고 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와 예 그렇습니다를 강요하던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꼰대 집단인 군대가 떠오르네요.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네 라는 단답형이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방금 채용 취소를 하신 그런 분을 만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좀 전에 이제 남주 씨가 군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네, 예조차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간부가 이제 저한테 다른 간부를 얘기를 하면서 모 대인은 영어를 참 못해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를 보면 뭐 틀린 부분도 좀 많지만 띄어쓰기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문장마다 마침표까지 박혀있는 걸 보니까 이 사장님이 메시지를 보냄에 있어서 굉장히 정성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네 한 글자가 오니까 마음이 상했나 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자신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고 서로 합의된 메시지의 길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삐지는 건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삐지는 걸로만 끝났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뭐 개인이 삐지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채용을 취소했단 말이죠. 이미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잖아요. 네. 이 합격 통보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로 인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합격 통보가 거의 더 이상의 단계가 남아있지 않은 최종 합격 통보다라는 수준에 이르면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사례에서 보면은 출근 일자도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무 시간, 휴게 시간도 다 정해져 있죠. 근로 조건이 다 갖춰졌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합격 통보가 곧 근로계약 체결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 규정이 바로 적용이 되어서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 채용을 취소할게 라고 했어도 그거를 해고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방금 전에 합격 통보가 근로계약 체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미 근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채용 취소를 한다라는 건 근로자에게 해고랑 똑같은 거죠. 그만 나와라니까. 그러면은 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정확하게 적어서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당한 절차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번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자, 네 라고 말했다고 대답 짧다고 자른 거 이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기준을 보면 합격의 경위, 담당 업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네 라고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지나치지 않나요? 당연히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러니까 뭐 채용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나랑 같이 일 못할 것 같아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아유 사업주가 충분히 그럴만하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정당한 절차로 이 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 거 이거 문제가 있나요? 네, 아까 분명히 제가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인정이 안 됩니다. 뭐 구두로 말로 한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문자로 한 것도 안 되고요. SNS, 메신저로 한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메일의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데 메일은 문서화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메일이 실제로 회사 내에서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뭐 직인이 찍혀 있고 뭐 공문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뭐 해고 사유, 해고식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거는 형태는 메일이지만 딱 보면 문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인정이 되고 그 정도까지 이르지 않으면 이제 SNS나 문자처럼 인정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지금 문자 메시지로 통보를 했잖아요. 전혀 문서로 인정될 수 없죠. 아니 그나저나 해고 통보를 SNS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페북이나 인스타 뭐 DM 이런 걸로요? 그러니까요. 판례에 이런 게 나온 걸 보면은 있나 봐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채용 취소가 아니라 해고당한 분은 어디다가 이 억울함을 따져야 될까요? 이 사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부당해고 사안에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아예 그냥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해고무효 확인해소라는 것을 법원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이일 텐데 같이 일해야 되나요? 그 이제 직장이 중요하신 분들은 뭐 복직을 하시기도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것은 이 해고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근무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달라. 그렇게 해서 받아내시는 게 이제 주요 성과라고 할까요?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례에서 만약에 이 알바를 원하시던 분이 뭐 승소를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뭐 출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사업주 측에서 뭐 어떻게 잘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시면 뭐 감액은 될 수도 있겠죠. 네,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사례에 올리신 분 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너무 답변이 좀 짧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그런 꼰대 같은 말씀을 진짜.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